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11이었는데 오늘은 1 올라서 12를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20 위로 두려운 구간까지 가야지만 우리 시장에 지금보다는 활기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보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들 하나씩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소의 순입출금량을 만나볼 텐데요. 이 순입출금량은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 총합을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가 위로 향할수록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많은 거고요. 막대가 아래로 향할수록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 동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출금되는 게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입금이 되기는 했었지만 다시 출금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은 덜어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서 후위를 도모하자. 지금은 물량을 조금 내 지갑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심리가 우세하다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또 하나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온체인 데이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거래소 평균 입금량을 7일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번 폭락, 그 2월 6일, 2월 5일 이때쯤에 나타났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훅 내려앉을 때 확실히 이때 조금 물량을 팔아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래소로 물량이 많이 입금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차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지켜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이 안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7일 동안의 이동 평균 라인이 계속해서 조금씩 소폭이나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입금되는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에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힌트로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이 가격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71% 상승하면서 67,0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밤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확실히 지금은 65,000달러를 확실한 지지 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현재로서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XRP도 0.6% 정도 조금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1% 넘게 오르면서 이더와 XRP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알트단에서 단기적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코인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기회를 혼자서는 참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님이 있는 거겠죠. 전문가님과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한정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인데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 정진욱 트레이더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좀 잘 쉬셨을 텐데 아직까지 또 이번 주 주말까지도 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연휴 때문에 조금 조용했지만은 뭐 아시아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휴를 쉬시는 와중에 떨어져 가는 어떤 이 계좌들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해서 조금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2월과 3월에 확실한 방안을 들고 왔으니까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다 느끼실 것 같지만 우리 크립토 시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굴러가죠. 그 안에서도 쏟아지는 이슈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쉬든 말든 조금 전략들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복기를 해보면서 다음번에 나타날 방향성 같이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이니만큼 조금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들 조금 살펴보면 좋다 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뭐 하락세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지금 한 2, 3주간 보면은 어떻게 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또 다시 공포 지수로 인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좀 사람들이 겁내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AI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코인 시장으로 영향을 또 줄지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 그리고 이제 미국 또 세금 환급 시즌이거든요. 이 부분들 통해 가지고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은 연준도 그리고 시장도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지부진한 상태고 어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들이 겹쳐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초에 가장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주었던 AI 이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AI 시장이 요즘 완전 불을 지폈습니다. 그쵸. 그만큼 성장이 엄청 고공행진 중이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흘러가고 있어서 요게 아무래도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증시 쪽으로 가가지고 나스닥과 함께 코인이 같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2월 초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AI 시장인 만큼 요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지금은 아무래도 내가 포함된 어떤 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선방영되어 있고 그 기대치가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조금 이런 반대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요 자금 흐름이 나스닥과 연동되어서 코인 시장을 살짝 올려주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AI 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요게 그대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기술주가 흔들리기 때문에 요것은 바로 또 나스닥 시장에 조금 하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의 기업의 이윤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GDP에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AI가 조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AI 기술, 뭐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안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업들에서도 뭐 세무사나 이런 부분에서 대체가 되는 부분이긴데 실질적으로 AI가 많이 조금 관심을 받게 되는데 단순 테마 부분이 아니고 확실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이만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증시의 어떤 나스닥의 대부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AI와 그리고 이제 기술주의 어떤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락세를 조금 버틸지 또는 과열된 선방영된 게 아니면 그대로 추락할지에 따라서 코인 시장, 이 불안 자산에 어떻게 영향이 갈지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시장이 나스닥 지수랑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위험 자산의 한 카테고리 안에 묶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엔 디커플링 됐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나스닥과 코인이 완전히 동반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큰 부분이 AI 시장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AI 시장 자체가 지금 기대를 더불어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따라서 과열된 것들에 인해서 둔화로 이어질지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강세 기대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려 지연으로 이어지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시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경기 침체에서 조금 더 유동성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영향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AI 기대가 다시 둔화가 돼 가지고 하락세의 어떤 좀 신호를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 둔화가 되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되려 기대가 될 수 있다. 요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발표가 시장의 악재로 어떻게 보면 악재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AI 시장을 좀 필두로 봐서 추후에 연준과 더불어 가지고 좀 이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헷갈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AI에 대한 기대가 둔화된다면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우리 시장도 같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해진다. 사실 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 좀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제적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냥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저는 아무래도 코인 투자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이제 더 멀게는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 관망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네. 현재 내가 대부분 투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단기 그리고 빠르게 단기적으로 빨리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AI 시장의 성장은 되려 금리 인하랑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금 꺾여줘야 일단은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를 연준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좀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으로 AI 시장이 영향력이 넘어올 때는 AI 조정이 기술적 하락으로 돼가지고 코인이 동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경제 성장을 좀 이끄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흐름을 좀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AI가 우리 시장에도 이제는 조금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시장 안에서 흘러가는지 또 어떤 입지를 다져가는지 여러분이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AI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너무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또 너무 과열이 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면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와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시장에 그나마 가장 영향을 미쳤던 건 FOMC 의사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실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약간 매파적인 성격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우리 시장도 여기에 반응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의사록은 어떻게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의사록이라는 게 일단 금리 발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런 발표를 함에 있어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점으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속마음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의 발표위의 토론 내용을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게 3월 달은 일단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보게 된 결과값이 이런 의사록을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중요 지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연준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았는지 리스크 해소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가 5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 대해서 관한 5가지 포인트고요. 당연히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목표하는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과 임금 압력, 그리고 금융 여건에 대한 어떤 유동성의 흐름 또한 얘네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균형, 경제 성장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으면은 요것 또한 문제고 직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아무래도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되려 인상을 할지 이 방향성이 또 핵심이죠. 앞에 4가지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되려 이제 마지막 부분인 금리 어떤 동결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금리 동결에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과반수의 의견이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회의록으로 2월 18일 날 발표를 했죠. 미국 시간 기준으로. 회의록을 보는 이제 4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금리 인하 국면에 있었지만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과 건망의 포지션으로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긴축이라는 매파적의 느낌을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이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케빈 러시가 또 강하게 말씀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 리스크가 핵심 화두입니다. 아무래도 목표치인 2%에 근접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지표와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서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춰서 방안으로서 나아갈지가 제일 큰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및 경기 어떤 지수 발표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을 여전히 그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서 조금 정책 방향을 바꿔갈지 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내부 의견이 좀 많이 분열되었다.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분열된 의견으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연준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2월 FOMC 이 결과가 발표된 FOMC 의사록 핵심 포인트 4가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어디에 반응을 했길래 하락을 했던 건가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가오는 3월 그리고 조금은 그 이후까지도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죠.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경제 지표가 되겠죠. 오늘 밤에도 또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어떤 식으로 지표 발표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반응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2월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 다가오는 3월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코인의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줄 만한 AI라든가 그리고 이제 3월을 또 대비할 수 있는 의사록을 통해서 어떤 연준의 생각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3월 또 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월의 체크 포인트를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가격 변동이 좀 심하고 네. 체크 포인트들이 좀 도드라지는데요. PC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CPI가 아무래도 생산자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그 지수가 또 판별나는 게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물가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연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CPI 코어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원 CPI,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 식료품에 대한 그 자산을 좀 제외한 기준을 제외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고용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그리고 임금적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CPI를 통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또 짚어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또 발표되는 것들을 적용시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을 내다보는 시선이 한껏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융 여건,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치나 주가 급등이나 이런 부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 시장의 금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 통해서 3월 FOMC 물론 기정사실화 금리 동결로 보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의사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었고 그리고 3월과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4월까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3월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살펴봤는데 이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이 지표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가격 지수, 셧다운으로 인해서 약간은 딜레이가 됐던 12월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변동의 폭이 작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지표들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겠죠. 3월 중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물가든 고용이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물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경계감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흐름들까지도 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이에 대한 맞춤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미국의 또 텍스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단기성 이벤트라고 보시는 분이 좀 많은데 한국과 다르게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자금 흐름이 유입될 수 있는 빅 이벤트, 뭐 소산 이벤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꼬이는데 잘 쉬다 오셨나요? 저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텍스 시즌이 일단은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이 조금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2월 중순 그리고 3월 초까지 많은 미국 시민들이 환급을 받기 때문에 요 자금의 흐름이 가상자산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될 겁니다. 대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아무래도 가격이 작은 알트코인 위주로 좀 흐름이 유입이 많이 될 것인데 요거를 조금 많이 좀 이용을 하셔야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코인을 탈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금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단일적으로 봐서는 GDP까지 정말 큰 영향력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 변수는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호재 뉴스 한두 개를 더불어서 하게 된다면은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지금 일단은 일시적 이제 이 자금 유입의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대한민국은 순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대부분이 증시에 한국의 부동산 투자만큼 미국은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증시와 이 나스닥과 더불어서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흐름을 줄 수 있다. 다만 알트코인에 조금 집중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뭐 이렇게 좀 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그 순간에 뭐 오늘 PC 발표라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CPI라던가 어떤 연준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발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조금 요즘 이슈가 너무 큰데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요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되려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뉴스를 자금 유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중요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시장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3월 동안 조금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호재와 더불어서 상승, 약간의 반등을 준다면 그때 탈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일시적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알트코인 위주로 조금 기회를 보셔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조금 알트코인 탈출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에 대응해서는 미 연준에 대한 발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대로 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2월, 3월은 세금 환급 시즌이지만은 네. 4월에 이제 텍스데이라고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내야 하는 부분들 이제 4월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종합 세금 납부의 날이라고 해서 네. 세금 폭탄의 날, 아이고. 세금 폭탄의 달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 3월 동안은 빠르게 좀 자금 유입이 됐다가 급하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유입이 조금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약간의 기회가 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이 환급을 받는 기간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봤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일시적으로 소폭이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 또 4월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큰 이벤트가 다가오는 만큼 그 전에 알트단에서 단기적으로 무언가의 거래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알트단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3월까지 대비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껏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시각화된 자료로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고 다음을 어떻게 대비해보자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하고 그리고 FOMC 의사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텍스 시즌, 세금 환급 시즌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AI는 금리 기대를 조금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은 변동성, 이 유동성을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텍스, 이 세금 환급 기간은 단기 이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4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큰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제가 이제 차트, 아무래도 차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가격에 도달하고 팔아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지부진해 보이는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찾기 마련입니다. 무언가에 약간의 기회가 다가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 만큼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꼭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더불어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걸 아우르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있으시다면 전문가님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 다들은 전략들은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 흐름들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맞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금 올라갈 희망이 전문가님 눈에는 보이실까요? 아, 보입니다. 오. 보이고 그런 뉴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지금 차트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아시는 요 큰 네 지점을 조금 다들 예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매주 이렇게 큰 지점을 꺼놓는 거는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 조금 줄어가는 지갑을 보시면은 제대로 내가 감정이 잡히지 못하고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감정 투자하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기준점을 좀 잡아서 차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76K 부분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를 뚫지 못해서 지금 66K에서 67K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완전 횡보 중입니다. 큰 하락을 맞고 조정 또는 회복이라기보다는 횡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뭐 리플을 예를 들었을 때 1분기라고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3월과 4월 사이에 어떻게 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을 되려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라는 시점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내가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내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상반기 6월 달까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시장을 예측해서 가야 될까라는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일봉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금 제가 미국 세금, 이 환급에 의해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재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시에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과 이란의 어떤 대화가 재개된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좀 부각이 된다면은 같이 일시적인 상승은 늘어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그어놓은 게 89K와 54K를 양 끝에 이렇게 놨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공포 구간이고요.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은 정말 이제 상승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꺼놨고 지금 횡보하는 이 부분을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금 흐름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호재랑 그리고 이제 조금 연준의 발언이 조금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올라갈
갈까를 예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트코인은 나 안 한다 해가지고 비트하고 이더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단순하게 보시면은 관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 가격과 1억을 동시에 비슷하게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통 마이너스 한 20% 30% 손실 중이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요번에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회복을 빨리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추가로 지금 4월 달에 제가 종합소득세 이제 세금 납부 신고 달의를 했죠. 그래서 그 4월 전에 자금이 크게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큰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전조가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못해도 3월 중순 전까지는 빠르게 단타를 치셔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수익을 좀 얻으시고 해가지고 잠시 관망을 하는 포지션으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크게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의미고요. 여기가 가기 전에 약간의 반등을 하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 시나리오가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주도 가져와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단 매물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또 66K 현재 구간이죠. 아무래도 핵심 균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보시면은 요 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의미가 그리고 상승하는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3월 이후에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나스닥도 하락되면서 아무래도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스닥 하락과 동시에 동반해서 가상자산이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54K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락에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있겠죠. 은혜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중순은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이미 손실을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려 팔기가 무서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만 하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리스크 손실만 팔아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상승 시나리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환급 기간이 이렇게 있죠.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아무래도 확대에 따른 단기 상방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 현재 67K, 66K 왔다가지만은 76K까지 근접할 수 있다. 그리고 빠질 수 있다. 이게 4월 아무래도 3월 말부터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확률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증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면은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PC 예상치 하회. 아무래도 CPI나 PC나 연준에서 주로 아주 주축으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오늘 발표에 의해서 어떻게 또 연준의 3월에 동결에 있지만은 4월가 이쪽으로 조금 완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완충 역할을 할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제어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자금 유입이 이 부분에 의해서 세금 환급으로 인해 들어오지만은 미국과 이란 이 부분만 살짝 해소가 된다면은 같이 좀 더불어서 76K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기대를 나름 하고 있어요. 근데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단일 소재로 자금 유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73, 45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용하셔라.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시나리오도 항상 눈여겨보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C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개선 기대,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공포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현재 66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이지만은 여기서 76K 딱 해가지고 잠시 반등을 해줬다가 하락하는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서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거잖아 라고 단순하게 이해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차근차근하게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값인 그래프만 차트만 보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더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비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방향 속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뒤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플에 조금 더 확신적인 이슈, 큰 호재 이슈거리가 있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비트와 이더는 오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자, 2100선 못 넘고 있죠. 지금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시즌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보다는 위험성이 좀 더 크지만은 오히려 되려 리스크나 아니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더 투자 안 합니다. 근데 변동성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더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서 비트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클 확률이 2월 말과 그리고 3월 초 중순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라. 자, XRP 이 부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2,000원 선에서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잠시 2,450원, 2,500원 근접하게 탁 튀어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랬냐? 큰 호재 이슈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가 CFTC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하부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CFT 상품의 아무래도 증권 성향이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리플로서 어떻게 상품화로서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코인베이스에서 업계 1위를 다투는 코인베이스에서 달러 기반, 미국 USD 달러 기반에서 XRP 대출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뉴스에 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형 은행 그룹 이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시어터 제너럴이라고 이제 프랑스 대형 은행 그룹인데 여기서 미국 달러 기반인 USDT, USDC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XRP의 서버를 지원하겠다라고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단순 호재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리플의 근본적인 가격을 올릴 만한 뉴스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뭉쳐서 크게 가격을 올려줄 법도 한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하락세에 굉장히 강하게 내려꽂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빼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서 좀 더 수익이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좀 다릅니다. 호재 이슈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잠시 튀어갔다 2,450원까지 튀어갔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번 자금 유입과 그리고 이제 약간의 호재만 있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좀 크게 먹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손실을 거의 메꿀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원 받고요. 하락 부분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1,660원과 그리고 2,000원 선을 뚫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2,000원 선까지 2,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게 될 부분들은 제가 3분기까지는 누누이 리플은 건들지 마라. 건망만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미 물리신 분들은 요번 주부터 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 탈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10,000원 간다, 5,000원, 4,000원 간다 막 들고 있지 마세요. 제발. 들고 있지 마시고 탈출을 하시고 내가 자금을 확보를 해놓으셔야 그 다음 4월 달부터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리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있으에 히든 코인 또 들고 와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점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잘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비트보다는 이더보다는 XRP가 우리에게 그 기회의 폭을 조금 더 크게 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모습이다. 얘기를 하시는 만큼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상승의 폭, 반등의 폭이 꽤나 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조금은 가능성을 더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미리 덜어놓든지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탈출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죠. 혼자서는 세세한 전략들은 못 세우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그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은 또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있으신지 히든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뭘 들어가든 엄청 단기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히든코인도 굉장히 짧고 굵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준비를 했고요. 오늘따라 좀 목이 좀 많이 말을 더듬는데 자, 시바이누입니다.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코인인데요. 많이들 들어가셔가지고 낭패 보셨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코인이지만 제가 항상 이런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뭐 주 단위나 아니면 일 단위로 빠르게 수익을 먹고 나와라 해서 2주 전에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잃었죠. 근데 지금 자금 유입이 흘러 들어오면서 또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처음에 수익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잠시 하락세를 딱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플과 비슷하게 이제 밈코인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상승에 일시적인 요 정도 한 15%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요번 주와 다음 주 월화수까지 조금 얘는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코인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때 요 부분만 하락 터치하고 살짝 건드기만 해준다. 이 가격선에 건드기만 해준다. 그러면 강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짧게 먹고 나오셔가지고 수익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너무 장기적으로 뭐 천년만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비중이 다소 내가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시드가 오히려 내가 여유롭고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되려 또 짧게 수익을 이루시는 분 많은데 증시와는 다릅니다. 네, 역사가 다르고 지금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도화로 들어왔고 그래서 절대 장기적으로 오히려 관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빨리 손실을 메꿔가지고 탈출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장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연습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3월과 2월 말부터 해서 3월까지 조금 잘 준비를 해서 수익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으로 시바이누 만나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히든코인으로 가져오셨던 건데요. 이미 수익을 한번 실현했던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재타점이 나왔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지금은 천년만년 길게 가져갈 때가 아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들 확실하게 챙겨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혼자서는 어렵다 싶으신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죠.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